예, 터널 공동구 타설 현장입니다. 여기는 수도권 광역특별철도 GTX 현장인데요. 지금 열심히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타설이 다 끝났고요. 지금 반대편은 지금 타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뭐 잘 나온 것 같습니까? 뭐 현장에서는 만족도가 좋아요. 자, 지금 타설은 우리가 여기 GTX 현장은 뭐 철근 구간이 있고 묵은 구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묵은 구간도 철근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 앞에처럼 철근이 솟아오른 데는 철근 구간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묵은이라고 칭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타설은 몰드를 철근 구간 몰드로 묵은까지 타설은 묵은 몰드, 철근 몰드가 별도 탈부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군데군데 철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철근 몰드로 묵은까지 이렇게 타설을 합니다. 쭉 보면은 뭐 그냥 쭉 그대로 타설 한 거예요. 철근 구간까지. 뭐 자재가 좀 있어서 그런데,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철근 몰드로 저 앞에는 묵은이에요. 그냥 쭉 이어서 타설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철근 몰드로 타설 하다 보니까 이런 철근 구간은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고 아주 일정하게 잘 나왔어요. 면도 뭐 좋고요. 자, 묵은 구간에 가면은 좀 솟아오르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솟아오르지 않고 뭐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철근 몰드로 묵은을 타설하다 보니까 면이 조금 안 좋은데 바로바로 연수생이 바로바로 그냥 몰드 위에 타가지고 면 보수를 하고 나가니까 아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철근 앞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왔는데요. 이제 여기 이렇게 이게 철근 구간, 밑에도 이제 철근이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이제 묵은으로 치네요. 이게 우리가 교량 난간 방호벽이라든지 뭐 방음벽 또는 연속 배수 시설, 유형 축구 뭐 요런 거 보면 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철근이 들어가면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철근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근 배근을 아주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철근 때문에 타설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미 GTX 현장이 뭐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작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GTX 철근 구간이 유형 축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형 축구는 여기 이렇게 철근이 있고 이쪽 반대도 바로 철근이 이렇게 올라오죠.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쪽이 철근이 없는데 똑같아요, 모양새는. 그래서 이 철근 배근은 어떻게 해요? 첫째, 이 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을 저는 가장 제일 현장 가서 제일 먼저 봅니다. 이 돌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마주 이렇게 놔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 2개 이쪽 놓고 저쪽에서 또 건너뛰어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이 철근이 이렇게 이쪽으로 눕고 또는 이쪽으로 눕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몰드 입구에 걸려서 타설을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장철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 이 바깥으로 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연속 배수 시설 같은데 지금 뭐 GTX는 그런 경우가 드문데요. 연속 배수 시설 같은 경우는 이 장철을 옆에다 매가지고 이 옆에다 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장철이 옆에다 매면은 이 장철의 콘크리트는 약간 처지는 습성이 있어서 이 장철 부위 이 밑에는 처지고 여기서 철근이 받치고 있어갖고 여기가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복도 안 나오고 그런 현상이 생겨요. 장철을 꼭 안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를 철근을 뚫어 가지고 고정을 시켰어요. 이제 고정을 시켰는데 이 철근 고정할 적에 어떤 그 유형 축구 같은 경우는 이게 철근이 좀 작아. 여기처럼 이렇게 좀 길어야 됩니다.
이 철근과 길이가 같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철근을 유형 축구 같은 경우는 미리 여다가 심어요, 기초에다가. 근데 여기는 이제 뚫어가지고 고정을 시켰는데, 이 철근이, 자, 우리가 지금 장비가 지금 저 앞에서 지금 이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오고 있어서 이 엄청난 콘크리트 앞을 발산하면서 오거든요. 그럼 이게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처지고 뭐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철근, 이 받치는 철근이 이 앞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으면은 이게 넘어갈 확률이 높다. 얘가 받침으로써 얘가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되도록이면 오는 방향 앞쪽에 척을 박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앞에 가보면은 지금 이 철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부실공사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왜 우리 현장에서 이런 것을 촬영하고 올리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이제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현타 인력 타설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계 타설할 적에는 이 콘크리트 압이 엄청납니다. 여기가 이 철근이 처지는 수가 있어요. 처진다는 것은 여기에 결속선으로 단단히 묶었지만 처질 수가 있어요. 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철근이 다 넘어갑니다. 이 철근이 다 넘어가 가지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밀려가지고 쭉 밀려요. 여기 다 터진 거 쭉쭉쭉쭉 밀려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여기서 나중에 타설하고 나가면은 빵끝 하고 다섯 개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뭐라 할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뭐 경찰들 같은 경우는요, 경찰들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사고가 뜹니다. 또는 실시간으로 뭐 현상 후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뜨는 거 가지고 바로 추적도 하고 사고 사례도 바로 전파가 돼요. 뭐 강력범 뭐 잡으러 출동하고 가다가 강력범한테 뭐 칼을 맞았다 이런 것이 수시로 뜨거든요. 그러면 그 경찰 바보라 이거 뭐 이제 뭐 비난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고 사례를 전파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수정하고,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뭐 주말이면 주말대로 이렇게 사고 사례가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은 병사들의 관계에 대한 것을 사고 사례 내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 예를 들어가도 대령이 뭐 출근하다가 뭐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사망했다 뭐 이런 사고 사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걸 해가지고 막 무작위로 올리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그런 방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 뭐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뭐 발주처라든지 또는 시행사 또 사업단 감리단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인드를 좀 개방한 마음으로 이걸 좀 봐주셨으면 하거든요. 우리 그 현장 관리자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계속 이어가서 갈게요. 그리고 이 장치를 결속할 때 뭐 하단, 중간, 상단 이렇게 있는데, 이 상단 부위는 좀 잘 결속, 그러니까 결속선을 한 두 겹으로 해서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처지면서 터지면서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뚜루루루 모여가지고 툭 터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라인더나 산소로 불어내가지고 면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터지면은 얘가 주저앉을 수가 있고요, 선행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은 뭐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접지 평철이 있는데 평철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거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지금 그게 안 보이네요. 여기도 같이 하나 뚫어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같이 하나 뚫어서 고정을 해줘야 이쪽이 안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뭐 잘 결속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하나 뚫어서 고정을 해주면 이게 쭉 밀려가지고 이 철근이 밀려가지고 쭉 삐딱하게 이렇게 사선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선이. 자, 이제 여기 장철이
앞에서 이어지고 하나로 통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치를 최소 한 40cm는 중첩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치를 연결할 때 지금 저 장비가 쭉 오면은 얘가 상단에 있고 이제 아주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하단에 있고 얘가 상단에 있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터지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쭉 오면 이게 터져가지고 뭐 처지고 밀리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장철이 잘못하게 되면은 몰드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안에서 걸릴 수가 있어. 안에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철근이 우로 가고 얘가 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결속을 단단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철근이 걸려가지고 다 이게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넘어지면은 장비 들어가지고 다시 백은 다시 철근 다시 묶고 또 몰드도 청소도 해야 되고 번거로움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여기 현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칩니다. 지쳐. 하루에 2번만 하면요 그날 완전 뭐 버벅대고 뭐 질퍽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게 신축 자리인데요. 신축 자리는 이게 철근이 얘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잘못하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볼드에서 콘크리트가 밀고 올 때게 잘못하면 이쪽에 얘가 무너질 수가 있어. 넘어갈 수가 있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느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완전히 다 자빠졌으면 뭐 새로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약간 누웠어. 그러면은 저 앞에 가가지고 여기를 연결해 줘야 돼요. 이미 속에 들어간 것은 연결을 못 해준다. 연결을 해서 얘와 얘가 동시에 받쳐줄 수 있도록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자주 생긴다. 그러면 얘와 얘를 상단만 연결해 주면 돼요. 상단만 연결해서 단단히 그냥 16만 내면 돼요. 결속선 하나로만 묶으면 안 돼. 결속선 최소한 3개, 4개 묶어가지고 단단히 묶어줘야 돼. 아니면 반성으로 딱 묶어가지고 얘가 잡아주면서 얘 안 밀리게. 그리고 나중에 신축 넣을 적에는 산소나 그라인더로 불어내서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그런 현상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철근 다 자빠져 버리는 문제가 커요.